오늘 여러분께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지도 않고 비싼 보약 속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위험은 바로 그 사소한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평범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몸속 양기를 조금씩 서서히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장수에서 점점 멀어지고 병원 생활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보아왔습니다. 30에서 40대,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기운이 넘쳐야 할 나이의 맥을 짚어보면 그 맥이 마치 고령의 노인처럼 완전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열의 9은 예외 없이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근육 크기나 마라톤 완주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몸 안에 남아있는 한 줄기 기운뿐입니다. 그 기운을 우리는 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양기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태양은 이 세상 전체의 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 덕분에 자라며 살아갑니다. 만약 어느 날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차갑고 고요한 얼음 덩어리가 되고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두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이고 그 안에도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태양은 신장 깊숙이 자리한 불씨이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명문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걷고 음식을 소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힘차게 타오르면 손발이 따뜻하고 정신이 맑으며 안색에 윤기가 돕니다. 바이러스나 세균도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불이 약해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바람만 조금 맞아도 감기에 걸리며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잠이 덜 깬 듯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완전히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면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차가운 곳뿐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이 불을 돌보고 지키는 일입니다. 몸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르데이 불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질까 두려워하듯 매일 물로 식히고 차갑게 누르며 잘못된 습관으로 스스로 기운을 소모합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아침입니다.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기는 하늘의 해와 같아서 제때 떠오르지 않으면 몸이 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양기가 태양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언제 떠오르나요? 바로 아침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그리고 5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이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속 양기는 밤새 쉬었다가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장육부에서 깨어나 사지와 피부 표면으로 퍼져나가며 하루 활동을 준비합니다. 이때의 양기를 소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작은 양기, 어린 불씨입니다. 막불이 붙었지만 매우 약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불을 피워보신 적 있나요? 불씨가 막 올라올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찬물 한 바가지나 거센 바람입니다. 그 순간 찬물이 쏟아지면 불은 바로 꺼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바로 그 불씨가 가장 소중히 보호받아야 할 순간에 스스로 불을 끄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가 가장 아끼고 키워야 할 때 정면으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이생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운동을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아침 습관 중 단 하나만 해당되어도 여러분의 양기는 매일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장수는 어렵고 70세까지 큰 병 없이 버티는 것도 운에 맡겨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혹시 김준호가 괜히 겁을 주는 게 아닌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일은 제가 서울에서 진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성은 박씨, 나이는 35세,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는 여의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며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전형적인 성공한 젊은이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인생이 가장 빛날 시기였죠. 그런데 그가 제 앞에 앉는 순간 속으로 놀랐습니다. 중환자 얼굴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이 젊은이의 얼굴은 병색이 아니라 조기 노화 그 자체였습니다. 안색은 누렇게 뜨고 혈색이 없었으며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했습니다. 말하기 전부터 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증상으로 오셨느냐? 감기나 관절 통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한참 머뭇거리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남성 기능 문제 때문에 왔다고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기능 저하냐고 하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저는 아직 35세인데 일은 잘 풀리는데 몸은 이미 노인 같다고요. 이 문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뛰기만 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는 절망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젊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혀를 보자고 했습니다. 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혀는 두껍고 백태로 덮여 물기가 많았으며 가장자리에 치아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전형적인 한습이 깊고 명문지화가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냐고요. 그러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김준호 원장님, 어떻게 아셨냐, 점이라도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습관을 몇 년째 이어왔고 인터넷 건강정보와 방송에서 아침에 찬물 한 잔이 머리를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높인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다고요. 입이 마르니 찬물을 마시면 온몸이 깨어나고 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의 어깨를 톡 치고 싶었습니다. 대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 그게 정말 개운한 거냐고. 그건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몸 안에는 불 하나가 있고 그 불은 신장 깊숙이 있으며 명문지화라고 부른다고요. 그 불이 생명의 뿌리이고 남성의 힘, 소화력, 사고력, 하루를 버티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막 깬 상태에서 그 불은 아직 작은 불씨처럼 겨우 살아난 때입니다. 그 순간 매일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들이켜는 건 수천 년 묵은 얼음물을 불씨 위에 쏟아붓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불씨 위에 얼음물을 부으면 불이 계속 탈 수 있겠냐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이 거의 꺼졌는데 무슨 힘이 남겠냐고요. 몇 년을 그렇게 반복했으니 신장의 양기가 성할 리 없고 이미 깊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약은 혈관을 억지로 확장해 잠시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지만 남은 기운을 쥐어짜 쓰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마지막 뿌리마저 마르고 나면 어떤 명의도 손쓸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자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희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장 약부터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바가지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과 같아서 한쪽으로 채워도 다른 쪽으로 새는데 약 먹는 건 돈 낭비라고요. 우선 아침 찬물 마시는 습관부터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준 생강차로 바꾸거나 아침 물 마시는 습관 자체를 잠시 멈추라고요. 딱 3달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만 실천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달은커녕 2달도 안 되어 그가 다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안색이 완전히 살아나고 혈색이 돌며 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말대로 아침 찬물을 끊고 생강차로 바꿨더니 매일 아침이 맑고 개운하고 예전보다 힘이 넘친다고요. 집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아내가 너무 만족해하며 감사 편지까지 써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아침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김준호 한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서 겨우 물 한 잔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경험과 이론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 젊은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2달 만에 달라진 안색과 혈색, 가벼운 걸음걸이, 아내의 감사 편지까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확신했습니다. 양기를 지키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매체와 유튜버 말만 믿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독소 배출, 장 청소, 피부 개선 같은 이유로요. 하지만 그들은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따라 할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꽃은 물을 좋아해서 잘 자란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한겨울 영하 10도의 뿌리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죽습니다. 물이 좋더라도 타이밍과 온도가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밤새 쉬던 위장이라는 보일러에 아침에 갑자기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주방의 압력솥과 비슷합니다. 안에 음식과 수분이 들어있고 밑에서 불이 타야 소화와 영양 흡수가 됩니다. 그 불이 바로 신장의 명문지화입니다. 이 불이 강해야 음식이 소화되고 에너지로 바뀌어 온몸에 퍼집니다. 아침을 생각해보세요. 밤새 휴식하며 불은 약한 보온 상태였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고 이장도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물을 벌컥 들이켜면 불이 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 물이 들어오는 순간 소단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랭입니다. 위장은 따뜻함을 좋아하고 차가움을 싫어합니다. 위장 기운이 한기에 눌리면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물 마신 후 밥이 안 넘어가거나 조금 먹어도 더부룩한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약한 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물이 제대로 끓지 않습니다. 수증기로 바뀌지 못한 물은 몸속에 그대로 남아 습기로 변합니다.
이 습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치 펌프의 힘이 약하면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 고이듯 몸도 그렇습니다. 피부로 올라가지 못한 물이 머리에 고이면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합니다. 어깨와 관절에 고이면 온몸이 쑤시고 무겁습니다. 장에 고이면 변이 끈적이고 변기가 더러워집니다. 이게 해독이 아니라 장이 힘들어하는 신호입니다. 피부로 나오면 속에서 올라오는 여드름이 생깁니다. 이 습기와 차가운 기운이 합쳐지면 한습이라는 강력한 병리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한습이 자궁에 쌓이면 자궁이 차가워져 생리통, 근종, 낭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여성 환자 중 자궁 문제 있는 분들은 거의 모두 아침에 찬물이나 생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양기가 약해지면 젊은 나이에도 기력이 떨어지고 남성 기능이 저하됩니다. 찬 기운이 명문지화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럴듯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있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수면 직후 체온이 가장 낮고 이때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미주신경 자극으로 이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이산 분비가 억제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밤새 준비된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는 것이죠. 반복되면 만성 소화불량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양기와 현대의학의 체온 대사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하냐고요? 물 마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아침 갈증은 몸이 실제로 건조해서가 아니라 기가 아직 움직이지 않아 수분 대사가 안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들이켜는 건 문제를 더 키웁니다. 변비도 같습니다. 물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기의 힘으로 장을 움직여야 자연스럽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건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6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두 번째 잘못된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의 상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랫동안 깔끔함과 위생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침 샤워입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며 만난 환자들, 특히 유학파나 고학력자, 대기업 임원 중에는 아침에 꼭 샤워하고 머리까지 감아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외국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아침 샤워 후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퍼졌고 안 하면 찝찝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서양식 습관을 동양인 체질, 특히 양기가 약해진 상태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양기 흐름으로 돌아가 보죠. 아침은 생명 에너지 불씨가 막 살아나려는 때입니다. 이때 몸은 방어 상태이고 피부 모공은 닫혀 있습니다. 밤새 모은 양기를 외부 찬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샤워하면, 특히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으면 피부가 열에 반응해 모공이 확 열립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모아둔 귀한 양기가 순식간에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겨울에 창문을 확 여는 것처럼 온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서양이라고 합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열린 모공으로 외부 찬 공기와 습기, 한기가 침투합니다. 특히 샤워 후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외출하면 찬 기운이 피부를 뚫고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건 아직 준비 안 된 성문을 활짝 연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샤워는 몸을 이중으로 해치는 행위입니다. 처음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감기에 잘 걸리며 관절이 무겁게 쑤시고 비 오는 날 더 아프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럼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40대 중반 여성 환자가 왔습니다. 강남에서 중견 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매일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흐린 날이나 바람 불면 머리를 쥐어뜯으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CT, MRI 찍어도 이상 없다는 진단만 받고 진통제만 늘어났다고요. 맥을 짚어보니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혀에는 습기 가득한 백태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한습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침에 꼭 머리 감고 샤워하시냐고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내 결벽이 좀 있어서 씻지 않으면 정신이 멍해 회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편두통은 선생님이 아침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머리는 양기의 근원으로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가장 약한 아침에 머리를 적시고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면 찬 기운이 두피와 경락을 타고 머릿속으로 스며들어 혈행을 막습니다. 매일 스스로 독을 붓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놀라며 앞으로 샤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이 생은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잠자기 1시간 전입니다.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갔던 양기가 몸으로 돌아와 쉬려는 때라 따뜻한 물로 먼지와 노폐물을 씻고 근육과 경락을 풀어주면 혈과 기가 원활해지고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방식입니다. 아침은 양기를 키울 시간이라 닫아야 하고 저녁은 쉬게 할 시간이라 열어야 합니다. 순서를 맞추면 생활이 약이 됩니다. 실제로 그분은 샤워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고 제가 지어준 약으로 한기를 풀자 5년 넘게 앓던 편두통이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순서의 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과 젊은이들까지 매일 해 뜨기 전에 격렬하게 운동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새벽 5시에 산 오르거나 공원에서 조깅하며 땀을 흘립니다. 운동은 생명이다. 땀이 나야 피가 돈다는 말을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운동이라는 건강 포장 속에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보죠. 밤새 세워둔 차는 엔진이 식고 윤활유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고속 주행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반복하면 고장납니다. 몸도 같습니다. 아침은 막 깨어나는 때라 관절은 굳어있고 혈액 농도는 진하며 심장 박동은 느립니다. 이때 갑자기 격렬하게 움직이면 심장이 놀라고 혈관이 압박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 중 심정지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양기 흐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 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가 떠야 양기가 살아나고 음기가 흩어지며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런데 해 뜨기 전 어두운 산속이나 공원에 가면 찬 기운과 습기가 가득합니다.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 시간에 격하게 숨을 쉬면 찬 공기와 습기가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폐는 외부 찬 기운을 막는 첫 방어선입니다. 새벽에 폐문을 열고 찬 기운을 들이마시면 깊숙이 스며듭니다. 장기적으로 폐가 차가워지고 습기가 쌓여 감기, 기관지염, 천식, 피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웃에 사시던 이복순 어르신은 군대 출신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 공원 조깅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비에도 굴하지 않고 내 건강은 운동 덕분이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65세에 독감에 걸리시더니 폐렴으로 악화되어 한 달 입원하고 이독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바람만 불어도 기침하고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규칙적으로 운동했는데 왜 이런 벌을 받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벌이 아니라 20년 동안 쌓인 찬 기운이 이제 터진 겁니다. 새벽 운동으로 매일 폐에 냉기를 넣으셨던 거예요. 어르신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폐가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폐는 양기를 만드는 시작점이자 첫 방어선입니다. 폐가 약해지면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 피부병이 따라옵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몸을 아끼신다면 새벽 운동은 멈춰주세요. 운동은 햇빛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물어보실 겁니다. 물도 안 된다, 샤워도 안 된다, 운동도 안 된다면 아침에 뭘 하냐고요? 그냥 누워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해결책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간단하고 효과적인 양기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쉽지만 실천하면 큰 변화가 옵니다. 돈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법입니다. 명문불 지피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손만 있으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튕기듯 일어나거나 스마트폰부터 잡는 것도 양기를 소모합니다. 이불 속에서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야른 옷을 걸치세요. 그 다음 양손을 마주 비벼 뜨거워질 때까지 세게 문지르세요. 손바닥이 뜨끈해지면 뒤로 돌려 허리에 대세요. 배꼽 반대편 등 척추 양옆, 명문 자리입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손바닥 닿는 넓은 부위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30에서 50번 정도, 또는 허리가 따뜻해질 때까지요. 많은 분들이 열기가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동작은 작은 불씨에 바람을 넣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손으로 직접 명문에 불을 지피는 행위입니다. 이후 허리와 등이 유연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온몸에 혈이 도는 느낌이 듭니다. 커피보다 100배 효과적인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부터 이걸 첫 번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회복법. 제가 환원탕이라고 부르는 한 잔입니다. 재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효과는 양기를 붙잡고 기운을 보하는 데 탁월합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후 세수와 양치를 마친 뒤 불씨가 살아난 시점에 마세요. 그때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생수나 찬물은 안 됩니다. 아침은 생기를 키울 때라 몸을 따뜻하게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건 생강대추차입니다. 생강 3쪽, 대추 5알. 대추씨는 꼭 빼세요. 씨는 기운을 수렴하지만 아침엔 기운을 펼쳐야 하니까요. 이 재료를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10분 우려내세요. 따뜻한 기운이 위장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강은 기운을 일으키고 대추는 혈을 보합니다. 위장에 연료를 채우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체질에 따라 생강 양을 조절하세요. 이 환원탕으로 아침물을 바꾸시면 소화력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회복법. 진짜 운동입니다. 운동은 해 뜬 후에 해야 합니다. 해가 밝아지면 슬슬 움직이세요. 하지만 격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땀은 심장의 기운이라고 봅니다. 과한 땀은 기운을 빼앗습니다. 추천하는 건 가벼운 걷기, 느린 산책, 스트레칭, 태극권 같은 미세 운동입니다. 기주는 등이 은근히 따뜻하고 이마에 땀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입니다. 숨이 차거나 얼굴이 붉어지면 이미 과합니다. 아침 운동 목적은 기운 소비가 아니라 순환과 조율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멈추세요. 이렇게 바꾸면 하루가 가볍고 맑아집니다. 이 세 가지 너무 어렵지 않죠? 허리 문지르기, 생강대추차, 해 뜬 후 가벼운 걷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욕이 좋아지며 대변이 매끄러워지고 피로가 줄어들 겁니다. 이게 양기가 살아난 증거입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아침에 찬물, 얼음물 절대 금지. 그 한 잔이 명문지화를 꺼뜨리고 습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샤워 금지. 양기를 키울 시간에 모공을 열어 기운을 낭비합니다. 샤워는 저녁 잠자기 1시간 전으로. 셋째, 해 뜨기 전 새벽 운동 금지. 폐에 찬 기운이 쌓입니다. 해 뜬 후 가볍게 움직이세요. 반대로 긍정 루틴 3가지. 첫째, 일어나자마자 손 비벼 명문 따뜻하게. 둘째, 생강 3쪽 대추 5알, 씨 제거. 차. 셋째, 해 뜬 후 땀 안 날 정도로 걷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병원 방문과 약이 줄고 삶이 달라집니다. 수명 20년 늘리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로 침대 위치, 어항 위치를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진짜 풍수는 몸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병원비 걱정 안 끼치고 자식에게 병실 눈물 안 보이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온 건 몸이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주변에 전해주세요. 찬물 마시는 친구, 새벽 뛰는 아버지, 이유 없이 아픈 가족에게요. 영상 하나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10년 후 큰 병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다짐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건강해질 겁니다. 바꾸겠습니다. 부모님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많은 이들을 지켜줄 겁니다. 건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키는 일입니다.